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네, 간만에 또 이마트 옥상 올랐습니다. 요즘은 그저 임신월이니까 수기운이 강한데 저한테 이 수기운은 관이라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출렁임입니다. 출렁임. 네, 출렁거림이랄까요? 우리 태극기에 보면은 가운데 그 음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걔도 보면은 이렇게 출렁거림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오래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불성실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던 아이였는데 나중에 대입 결과를 보면은 대학을 잘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도 좋았는데 결국에는 대학을 제대로 못 가는 경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하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내 경험 속에서 이 사람이 편협하고 안 좋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럼 4년 뒤, 5년 뒤에 이 사람을 만날 때 여전히 안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더란 말입니다. 물론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경험은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한테 이미 그렇게 각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다못해 뭐 우리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어 하시는 정치적인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옳다 그르다로 싸우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 그 출렁임, 음양의 출렁임을 계산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4, 5년 전에 나에게 나쁜 기억을 심어줬던 그 사람이 그때 이후로 변화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 나는 변화한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타인은 변화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뭐 정치적인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 어떤 사람을 놓고 평가를 할 때 옳다 그르다로만 자꾸 평가를 내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어떤 저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한 게 많아도 범죄에 준하는 나쁜 행위를 했다 그러면 나쁜 게 맞겠죠. 어, 또 이 사람이 아무리 그 못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잘한 일 한두 개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출렁거림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고려치 않고 그냥 yes or no로 재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학원 일을 할 때 이제 겪은 일들 말씀드렸잖아요. 뭐 1학년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을 못 가는 경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공부를 잘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변화를 하게 되면서 성적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예시를 말씀드렸을 때는 여러분들 대부분 공감하셨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나를 되돌아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도 역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내 기억 속에 나쁜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도 나쁜 사람. 물론 그 나쁨의 경중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쁨의 정도가 지나치게 나쁘고 또는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나쁨이라면은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겠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좀 불편하게 했고 나를 기분 나쁘게 했고 그 정도라면 나쁨에도 정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시간 지나고 만났을 때 어쩌면 그런 악행 또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뭐 살아오면서 저에게 안 좋은 기억을 준 사람이 있다면, 뭐 몇 년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지레 경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나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음양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하는 만큼 저희도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식의 잘못된 연산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나를 방어하고 싶어 하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변화하는 만큼 타인도 어쩌면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들더라고요. 저도 역시 그러면서 선입견이 생기고 특히 젊을 때를 회상해 보면요. 되게 저한테 안 좋은 기억을 준 친구였는데 나중에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저 아이는 대단히 나쁜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점점 더 잘 되는 모습을 보고는 어 이상하다. 이게 남들을 속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을 속인 것도 아니고 나를 속인 것뿐인데 그거를 남들을 다 속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니까 저렇게 성공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지? 세상은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근데 지금 명리 공부하면서 돌이켜 보니까요. 우선 그런 친구는 그 나쁨의 정도가 저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었고 그 나쁨의 정도가 나에게 신체적인 위해나 어떤 큰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쁨의 범위가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가 저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첫째,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 그것을 성급하게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젊을 때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더라면 그 성공한 친구를 보면서 배우려고 애썼을 것 같아요. 막 권선징악적으로 저 친구는 벌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요. 우리는 늘 인간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상황에 많이 놓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을 배우다 보면은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되니까 왠지 두리뭉실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저 사람은 예전에 나쁜 사람이었으니까 지금도 나쁜 사람이다. Yes or No 둘 중에 하나로 딱 재단을 내버렸죠. 그럼 오히려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몇 년도쯤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쩌면 지금은 환골탈태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정확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을 공부할 때에도 저도 처음에는 대단히 혼란스러웠어요. 뭐 단순히 예시를 드리자면은 일간이 나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사주 8글자가 또 전부 다 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무슨 약을 파는 건지 뭐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나를 현혹시키는 건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지금 어, 생각나는 예시를 드린 게 이것뿐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무수히 많았어요. 뭐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일간을 생해주는 건 인성이니까 생각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인성이라는 글자가 전혀 없는데도 일간을 생해주는 글자가 전혀 없는데도 생각이 아주 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수라는 오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수기운은 또 깊은 생각을 담당하니까요. 그러니까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일간을 생해주는 글자가 없어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생각을 깊게 하더란 말이죠. 수오행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간을 생해주는 글자를 생각으로 볼 것인가? 또는 이 수라는 오행을 생각으로 볼 것인가? 너무 헷갈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요, 사주팔자 8글자 중에 일간을 나로만 봐도 그리고 그 전체를 8글자 전체를 나로 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 중의적으로 보되 이렇게 봐도 정확하고 저렇게 봐도 정확하게 똑같은 하나의 이야기, 대단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 굳이 변명을 하자면 현대사회, 각박한 현대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나누려고 했구나. 사람이 힘든 것에도 종류가 있을 것이고 기쁨에도 종류가 있을 것이고 또 악행과 선행에도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성급한 나머지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하늘 배경으로 드리는 말씀은 제가 고쳐나가고자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저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타인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 모든 것의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 있고 그 사람들도 역시 사람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변화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진데 출렁임이 있을 텐데 그 출렁거림을 음양을 공부하는 데가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는 성적이 좋았지만 자만심에 빠진 나머지 미래가 안 좋았겠죠. 또 어떤 아이는 성적이 안 좋았지만 절박함을 느낀 나머지 또 성적이 좋아지면서 마무리가 됐을 거고요. 물론 한결같은 경우도 존재하겠습니다. 그 한결같은 경우는요. 출렁임의 정도, 그 길이가 더 긴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눈에 당장 1, 2년 사이에 안 드러나는 것뿐이겠죠. 역학의 세계에서는 그 모든 게 출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만 불행이라는 것도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겠다. 출렁거림이니까요. 물론 이 불행이라는 것을 저도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다시 행복이라는 것도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출렁임의 길이의 정도가 다를 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드는 생각은요. 내가 현재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역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어쩌면 다중우주처럼요. 내가 현재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미래의 나를 결정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죠. 내가 길거리에 걸어다니면서 사람이 없을 때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의 수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은 저 먼 미래에 어느 날 내 모습이 이미 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뭐 범법행위로 뭐 가벼운 처벌이든 무거운 처벌이든 받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버리지 않고 가는 나의 현재의 모습에 이미 나의 미래가 그려져 있지 않을까. 마치 다중우주 같은 느낌이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면 똑같은 음기운이 강한 수기운이 강한 사주팔자도 어떤 분은 주색에 빠지고 어떤 분은 종교에 빠지더란 말이에요. 아주 그것도 건실하게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보면 물론 환경과 이 사람의 성향의 차이도 있겠지만 조상님 때부터 내려온다라는 게 현저하게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선생님 혹시 친가 쪽에 뭐 우울증 심하게 걸리셨거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럼 어김없이 맞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게 발현이 되고요.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결국에 우리의 모습에도 관여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요. 지금 현재를 허투루 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허투루 살지 않겠다라는 거는요. 놀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휴식도 물론 필요하니까요.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라는 뜻과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들어주시는 뭐 많은 우울감, 고민거리, 괴로움이 있으신 분들도요.
그럴 때일수록 지금의 내 모습이 당장 1년 뒤, 2년 뒤, 10년 뒤의 내 모습을 결정짓는다 라는 생각으로 그 안에서 무언가 배우시고 또 이겨내시려고 애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올렸다시피 저는 이제 지장간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 임신월인데 이제 신중에 경금이 들어올 때입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한 2, 3일 전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월운의 임수를 금생수하면서 수기운이 더 세차게 밀어닥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음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가벼운 우울감이나 가벼운 공황 증세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 깊이 생각하고 또 무언가 만들어내려고 애쓴다면요. 그 출렁거림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꼭 그만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운이 온다고 그때만 넋놓고 기다리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좋은 운이니까 좋긴 좋겠죠. 근데 그 좋음의 크기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운이 올 때는요. 좋은 운이 오기 전에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배우려 애쓰고 나를 발전시키려고 애쓸 때 그때 좋은 운이 오면은 아마 그 사람은 최대치의 좋은 운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정도의 차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출렁임에 대해서 왠지 갑자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저한테 안 좋은 기억을 줬던 사람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의식적으로라도 저 사람이 변화했을 수도 있다. 그 변화의 모습은 어떠할까? 라는 생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인생도 왠지 더 행복할 것 같고요. 저도 역시 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마저 듭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가보겠습니다.